안녕하세요. 차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셨던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현재 한일 관계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사주에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가 성립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사주상에서 간목, 임목이고요. 일본은 을목이나 묘목이라고 해요. 서로 똑같은 오행을 갖고 있는 목이라는 똑같은 오행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관계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먼저 이 목이라는 것들이 지난 역사 동안 어떻게 작용을 해왔는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최근에 일본에서 좀 큰 사건, 최근에 큰 사건은 정말 큰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2011년 3월 12일 날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사고죠. 이때가 보시면 정말 신기하게도 신묘년 신묘월 병인일입니다. 신묘년 신묘월이었어요. 이렇게 이 묘목이 금의 손상을 받고 있는 이 절지로 작살나고 있는 형태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좀 더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1945년 8월 6일 이때가요. 히로시마 원폭이 있었던 때고요. 만세력으로는 을류년 개미월 정미일에 갑진 시네요. 이때도 을류년이었고요. 이때는 뭐 을류년 가지고 그렇게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뭐 연운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사람들은 히로시마만 기억을 하는 경우가 커요. 근데 원래는 그로부터 3일 뒤에 나가사키 원폭이 터졌습니다. 을류년 갑신월 경술일의 이모 시였어요. 그러니까 을류년 갑신월이잖아요. 3일 뒤에. 이때가 오히려 일본한테는 훨씬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나가사키 원폭이. 그로부터 이제 6일 뒤인 을류년 갑신월 병진일에 이제 광복이 일어났죠.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뭔가 자꾸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죠. 그리고 이 절지의 형태로 나와 있고요. 극도 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1950년 6월 25일 날 이때 6.25가 발발을 했습니다. 이때가 경인년 이모월 신묘일에 신묘시입니다. 이때도 그냥 확 밀렸죠. 이때 6.25가 발발하면서 우리나라가 순식간에 전방이 와르르 무너졌던 때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말 큰 사건이잖아요. 뭐 최근에 이거 일본과의 무슨 무역 분쟁 뭐 이거 가지고 지금 나라의 큰 사건입니다. 뭐 최저임금이 올라서 큰 사건이에요. 박근혜 문제가 터져가지고 큰 사건이에요.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런 수준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때 이제 나라가 있네 없네 하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세력에서 아주 투명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뭔가 극단적인 절제의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명운이 달렸다라고 볼 정도의 사건이잖아요. 이제 나라가 거의 끝나느냐, 새로 시작하느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는 간목을 뜻하고 일본은 을목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은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다지. 사실은 뭐 현재 2강 체제는 미국이랑 중국을 이야기하고요. 한 번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세계의 주류가 돼본 적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를 깎는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제가 또 깎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 간목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개의 일간 중에요. 가장 앞부분에 있어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간목이라는 맨 선두에 있다라고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세계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요. 일본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일본은. 반대로 일본은요, 스스로가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또 반대로 일본이요. 1등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사주상에서도 2등의 모습을 띠기 때문에요. 1등을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잘. 반대로 우리나라는요. 2등을 하면 무시해요. 항상 1등만을 고집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서울대를 가장 좋게 보고 반에서 1등이 누군지를 알지 2등을 기억하진 않습니다. 금메달을 누가 땄는지 알아도 은메달리스트 잘 기억 못 하잖아요. 동메달리스트나. 근데 뭐 미국이나 어떤 세계를 가면은 사실은 무조건 1등만을 기억하진 않죠. 그 다음 순위들도 능력이 뛰어나면은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뭔가 최고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또 여기서도 나옵니다. 반대로 일본은 예전에 뭐 여러 가지 전쟁도 일으키고 뭐 호황기에서도 뭐 미국을 이겨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경제 호황 때도 이랬는데 결국에는 작살나면서 끝나죠. 그런 마음을 갖고선 진짜로 현실에서 1등이 되는 게 또 일본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뒤로 후진해 있어야지만 좀 더 잘 되는 게 있어요. 일본 입장은요. 그래서 현재도 지금 반도체 1위는 우리나라지만 지금 반도체 중요한 부품들은 또 일본이 주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사실은 되게 반도체 산업을 좀 같이 끌어올린 좋은 파트너십 관계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모습은 또 이질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표면적으로는 1등은 맞지만 좀 실리 같은 거는 일본이 많이 챙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입장을 띄어야 돼요, 일본은. 근데 현재 지금 이런 반도체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지금 둘의 관계가 이제 두 나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둘 다 하락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쟁이라는 건요, 한쪽을 이기면 한쪽이 올라가게 마련인데 둘 다 나빠지는 좋지 않은 결과로 나와요. 아무 이득이 안 되는. 둘 다 좀 피해 보다가 제 생각엔 둘 다 피해를 보다가 어떤 식으로 또 화해를 하는 실리를 또 찾는 그런 식으로 또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또 시기를 물어보려는 분들이 많아요. 맨날 시기야. 왜냐면 그걸로 한몫 챙기려고 자꾸. 제가 시기를 저는 얼추 알고 있지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다 개인 운명에 달려있지 국제 정세로 뭐 개인이 부자 사주가 아닌데 돈을 벌 수 있고 막 이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진 않습니다. 약간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또 정부가 사실 막 정부를 방송에서 까고 막 이러진 않은데 그렇게 솔직히 이번에는 정부가 굉장히 잘못한 게 많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본에서 그런 식으로 처음에 도발을 일으켰을 때 정부에서 강하게 즉각적으로 했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간목이니까 좀 더 주도적으로 바로 같이 보복을 시켜야 됐었습니다. 경제 보복을. 정신 차리게 확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사실은 책임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이 뭐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게 크게 도움되지 않아요. 사실은 이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큰 사건을 좀 겪었을 때 특성들이 있어요. 진짜 6.25를 겪고 나서 초반에 확 밀렸을 때나 일제시대가 오기 전에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소극적으로 대응할 때는요, 항상 피해를 받습니다. 항상 피해를 봐요. 항상 의도 터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더 신중하겠다, 뭐 어떤 결과가 나온 뒤에 뭔가 행동을 조치하겠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취해야 될, 이 간목이 취해야 될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그냥 바로 뭔가 누군가가, 이건 또 만만한 상대여야죠. 뭐 미국이나 뭐 다른 좀 더 우리나라보다 우위에 있는 국가가 아닌 일본 같은 경우가 했을 때는요, 바로 3배 보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항상 우리나라는 일본을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전쟁사나 이런 거 봤을 때도요, 우리나라가 먼저 일본을 쳐들어가서 뭔가
정리를 했을 때, 왜구들을 토벌하거나 이랬을 때 먼저 공격을 즉각적으로 했을 때가 결과들이 항상 좋았어요. 근데 요번에도 또 미적미적 되다가 제 생각에는 또 더 피해를 일으킨 것 같아요. 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계산기 두들기다가 이런 게 조금 우리나라의 문제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피해를 더 키웠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불매운동을 하면은 뭔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막 뉴스에서도 불매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막 일본이 손들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은 안 하시면 됩니다. 예.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이 우리나라랑 관계가 안 좋았을 때 중국에서 한국 불매운동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손들고 바로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괜히 몇 년이나 흘렀잖아요. 제가 불매운동을 낮추는 건 아니지만 불매운동을 하는 거는 그냥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을 보여주는 선에서 그거지, 그거 가지고 어떤 정치의 해결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을 일깨워주는 선에서까지라고 생각해야 되지, 진짜 미사일 날려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진짜 미사일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진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하고 있는 무역 전쟁이 약간 그런 형태잖아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형태예요. 미국과 중국은 서로 나라 간의 이득을 위해서 피해까지도 감수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국가 간의 이득을 찾기 위해서 전쟁을 벌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몸살이면서 하나도 피해 안 받으려고 하면서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건 너무나 간목이나 인목의 모습에 부합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을목이라는 입장에서는 을목이나 묘목 같은 경우의 특성은 항상 원래 좀 얍삽해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을목일간들이 좀 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런 정면 승부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되게 미리 계산을 끝내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머릿속에 이미 이기고 지고라는 거에 대한 계산이 많이 끝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발적인 행동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을 많이 준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미리 준비한 사람과 우리나라가 우물쭈물 하잖아요. 뭔가 뒤에서 준비하고 천천히. 당연히 먼저 준비한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자료도 모으고 어떤 시뮬레이션도 하고 이랬을 때는. 일본은 절대로 즉흥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제가 일본을 뭐 찬양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로시마 원폭이나 나가사키 원폭이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런 것처럼 갑자기 크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대응에 어버버버 되는 특징이 있어요. 갑자기 일어나는 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예상치 못하게 빵 받아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손들고 나오는 게 있어요. 일본의 특성입니다. 그게. 반대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오래 준비하는 거에는 조금 좀 취약해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한 번에 좀 더 큼직큼직하게 하는 게 더 우리나라 스타일에 맞고요. 과감하고. 옛날에 진짜 뭐 광개토대왕 시절이나 뭐 세종대왕 시절이나 뭔가 되게 과감하게 뭘 많이 했거든요. 나라 자체가. 이런 국제관계라든가 뭐 이런 관계에서. 그랬을 때 항상 오히려 결과가 더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과의 관계도 되게 적극적으로 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뭔가 결과가 좋아지는 것 같다가 갑자기 뭔가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또 나빠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항상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나라라는 거죠. 갑자기 막 이슈도 크게 만들어내고 막 이런 식으로. 아무튼 제가 이 한일 관계에 대한 얘기는 최대한 조금 신중하려고는 했어요. 예. 많은 분들이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나라 간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면요. 진짜 내가 사주 보는 능력도 커지고 이런 세상을 보는 시야도 커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